확률 분포를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그냥 한번 쫙 훑어볼게. 알았지? 쫙 훑어볼 테니까 그냥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뒷부분 오늘 설명 처음 들어가는 부분부터 집중해서 보자. 자, 일단 처음에 확률 분포표 할 건데 이건 우리 이미 배운 거지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하자. 자, 평균은 EX 혹은 M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뭐였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FI, FI는 도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N으로 나눠주는 건데 N이 의미하는 게 도수 전체 합이지. 그러니까 시그마 1에서 N까지 FI 도수 전체 합을 N으로 나타냈었어. 기억하지? 그래서 문제 설명 이미 한 거니까 결론만 짚고 넘어가자. 뭐였냐면 N분의 1에 시그마 1에서 N까지 XI, FI 이게 평균이었다. 그런데 이게 N분의 FI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전체 도수의 합분의 특정 도수니까 확률을 의미하는 거였지? 확률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N분의 FI를 한꺼번에 써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 PI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타냈었어. 기억하지? 그 다음에 분산 VX 혹은 시그마 제곱은 역시 N분의 1로 나눠주고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의 평균이더라. 자, FI 곱하고 전부 더해서 라지 N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었잖아. 여기서 X를 전부 더한 거, X를 FI를 곱한 것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라지 N으로 나눠준 게 X의 평균이니까 얘는 XI 빼기 M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은 똑같이 FI 곱하고 더하고 N으로 나눠주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XI 빼기 M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XI 빼기 M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지? 편차라고 했어. 편차.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더라. 마찬가지로 N분의 FI가 있기 때문에 PI를 각각 써주면 XI 빼기 M의 제곱 PI 이렇게 놓을 수도 있더라. 그런데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결국 얘가 뭐라고? XI 빼기 M의 X 빼기 M의 제곱의 평균이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게 분산이야. X 빼기 M의 제곱들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이게 뭐라고? 분산이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기호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한편 또 이 분산은 이렇게도 쓰지만 또 어떻게도 쓴다고? 얘를 계산할 때 XI의 제곱해서 FI를 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균의 제곱을 빼서도 됐었어. 그치? 얘가 역시 N분의 FI가 나오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제곱의 평균, XI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VX는 얘는 뭐다? X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2의 X의 제곱이라고 쓰고 얘는 평균의 제곱이지? 그래서 평균은 2X니까 2X 전체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참고로 이거는 뭐 고등 과정은 아닌데 가끔 나오더라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더라고. 이거를 잠깐 이야기해보면
전개하면 x제곱 2mx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얘를 참고로 공식처럼 생각해도 돼. 2의 ax의 제곱 bx 더하기 c는 a배 2x의 제곱 b배 2x 더하기 c와 같다. 그냥 공식처럼 기억해도 되거든. 그래서 얘를 그런 것처럼 써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그냥 2x의 제곱 빼기 2m의 2x 더하기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공식대로 그냥 써주면. 근데 2x가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니까 마이너스 2m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m제곱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m제곱과 같죠? 그게 위에 거하고 똑같잖아. 2x제곱 빼기 m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도 되더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지. 요거하고 이거보다 이 새끼 훨씬 더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자, ax 더하기 b 4의 평균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거든. 이 공식만 적어보면 어떻게 됐었냐면 평균의 ax 더하기 b가 되면 뭐였어? 별량의 a배하고 b를 더해주면 이건 뭐였지? a배 bx 더하기 b와 같구나라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고, 자 v의 ax 더하기 b라고 하면 더하기 b하는 것은 분산하고는 관련이 없었어. 왜냐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만큼 평균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 편차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건 분산하고 관계가 없는 변수가 되는 거고, 대신 이 a는 a배 해주면 어떻게 돼? 평균도 a배, 점수도 a배이기 때문에 차이도 a배 되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제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a배의 차이가 제곱하면 a제곱배로 늘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a의 제곱에 vx가 된다. 이런 거 있었고,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를 붙이는 거니까 a가 그냥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주고 시그마 x 이렇게 써주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가 여기까지 배웠었어. 그치? 자, 그 다음은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 할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인데 그냥 증명 없이 그냥 결론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다만 그 결론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독립시행 종류와 이항분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독립시행의 정리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독립시행의 정리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당연히 독립인 시행에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사건의 횟수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의 종류는 두 가지였지. 두 종류의 확률. 물론 뒤에 가면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인 경우에 대한 것도 다루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Q는 1-P 6번 얘기하는 거야. P가 일어나지 않은 이런 경우에 독립시행을 썼었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독립시행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가지고서 여기 잠깐 이야기한 이항분포를 쓰는가 안 쓰는가가 결정이 되는데,
자, 이때 우리 확률 어떻게 나타냈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R회 나올 확률은 P가 R번 나오고 Q가 N-R번 나오지만 나오는 순서에서 예를 들어 동전을 3번 던졌는데 1회눈이 한 번, 앞면이 한 번, 뒷면이 2번 나오면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QPQ도 있고 QQP도 있고 어떻게 돼요? 3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구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주사위를 주사위를 3번을 던질 때 1회눈이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면 1회눈이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지만 또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계속 같은 확률로 3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확률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 독립시행의 정리도 마찬가지였었지. 이렇게만 쓰면 P가 R번 나오는 거고 P가 안 나오는 Q가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언제 나오느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NC의 R을 이렇게 곱해야 됐다. 여기 독립시행의 정리였었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한번 확률 분포표를 써보도록 할게요. 독립시행에서 자,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까? 좀 크게 그릴게. 여기가 X야, X. 근데 X는 R, 여기는 P, X는 R. X는 R이라고 쓰는 거는 N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 1번 나오는 경우도 있지? N번 시행이니까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2번 나올 수도 있다. 그치? 하다 보면 N번 나올 수도 있고, R번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면 N번 나오는 것까지 해서 합은 이게 나와야 이게 될 거야. 자, 여기 확률 한번 적어보자. 여기는 뭘 뜻하는 거야? 자, N번의 시행에서 원하는 사건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 뭐가 돼야죠? 확률은 NC의 0이 돼야 돼. P는 빵승이고 Q가 N번 다 나와야 되는 거라고. 자, 한 번이니까 여기는 NC의 1에 P의 1승, Q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을 테고, 맞지? 여기는 원하는 사건 2번이니까 NC의 2에 P의 제곱에 Q의 N-1승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R번이니까 NC의 R에 P의 R승, Q의 N-R승이 되겠고, 여기는 NC의 N이 나와야지. P가 N번 다 나오는 거고 Q는 한 번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 분포표인데 확률 분포표를 독립시행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야.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먼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자. 당연히 확률의 합이 1이지? 확률의 합이 1인 거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러면 시그마. 여기서는 중간에 R로 썼기 때문에 확률을 적을 때 R로 보통 나타냅자. R은 0에서 N까지.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여기가 NC의 R이 되겠지? 여기가 0, 1, 2, 3 가니까 여기 원래는 변하는 거로 하려면 0, 1, 2, 4 가면 R-1을 보통 일반항으로 두는데 여기서는 0부터 N까지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0부터 출발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 시그마 넣을 때는 1부터 출발하잖아. 이것도 물론 1부터 출발하게 식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아주 명확하게 0부터 N까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0부터 나타내는 게 더 편해. 그래서 0일 땐 0이고 1일 땐 1이고 2일 땐 2고 하니까 여기 그냥 R 쓰면 0 대입하면 처음 거, 그 다음
그 다음 때 1, 2 있으면 그 다음 거 나오게끔 만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B의 R은 되겠지? Q의 N-R.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전체 확률의 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목 먼저 쓰고 다시 쓸까? 자, 확률의 합. 확률의 합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시 시그마 해서 보통 우리 K는 1, I는 1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0부터 N까지 가는 게 명확하니까 0부터 출발하도록 하고 I나 K 대신에 보통 R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N까지는 분명하고 NC의 R 해줘야 0부터 나오겠지? P의 R승, P의 N-R승. 이게 전체 확률의 합인데 당연히 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모양새를 가만히 보고 이 식의 의미가 뭔가를 판단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볼까? 평균. 자, EX는. 자, 어떻게 돼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그러니까 우리, 자, 시그마. R은 보통 0부터 나타내기로 했어, 이 경우에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요거는 지금 R 값이 될 거야. 요거는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R 곱하기. 확률이 NCR의 TR승 Q의 N-R. 요게 확률을 의미하는 식이 돼. 이해갔지? 자, 그런데 이게 얘가 자, 요거는 증명은 지금은 안 해. 나중에 해줄 거야. 결론만 짓자. 얘가 NP가 나온 거야. 이거 신기해라. 평균이 뭐야? NP야, NP. 자, 어떤 경우에 독립인 시행에서 사건의 횟수와 사건의 횟수에 관련된 변수고, 그러니까 사건의 횟수에 관련된 변수지. 그 다음에 두 종류의 확률만 있을 때 평균을 낼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NP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산 보자. VX는 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결국 이 R에 해당하는 게 여기 X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어떻게 했어? R에서 평균 뺀 거를 제곱한 다음에 이게 확률이지? 이게 확률이잖아, 각각. 확률을 곱하면 확률이 NCR에 PR승 Q의 N-R. 이렇게 주면 이게 편차의 제곱에 확률을 곱해 전부 더한 거야. 그게 분산이더라. 근데 얘도 공식이 있어요. 간단하게 뭐냐면 NP Q야. 당연히 Q는 1-P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NP의 Q 대신에 1-P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알다시피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바꿀 수 있어. 라고 써주면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평균 제곱, 별량의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맨 마지막에 뭘 빼면 돼? 평균 제곱을 빼면 돼. 근데 평균이 이거였지? 그냥 M제곱 빼도 되고 아니면 요대로 빼기. 요거 평균 요거니까 이렇게 뺀 거. 얘도 뭐라고? 얘도 얘하고 똑같다고. 얘도 얘하고 똑같이 나온다. NPQ 혹은 NP의 1-P라고 쓸 수 있고.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요거를 직접 네가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야. 요거의 의미만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문제는 간단하게 평균과 분산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지. 결국 뭐만 알면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어? n과 n은 시행 횟수야. n과 p만 알면 되지. q는 몰라도 돼. q는 어차피 1-p니까. n과 p만 알면 평균과 분산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해. 이항분포를 요거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요것을 만족해야 되는 경우 사건의 횟수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 자, 독립시행에서 사건의 횟수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확률은 두 종류 있을 때 평균과 분산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을 간단하게 뭐라고 나타내면 이항분포라고 나타내고 B라고 써. 중요한 변수는 n하고 p밖에 없기 때문에 n 쓰고 가로하고 p라고 이렇게 쓴다고. 자, 봐봐. 이렇게 나타내면 뭘 뜻한다? 이거는 독립시행, 요 세 가지 정보를 무조건 만족하는 형태다. 그리고 요거는 사건의 횟수, 요거는 일어날 확률. 이때 평균과 분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가 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 볼게. 12, 시그마 R은 0에서 12까지 12C의 R에 6분의 1의 R승 6분의 5의 12 마이너스 R승. 자, 이거 얼마라고? 그냥 확률 전체 합이야. 이긴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한다면 시그마 R은 0에서 12까지 R 곱하기 12C의 R 6분의 1의 R승 6분의 5의 12 마이너스 R. 이렇게 물어본다면 R이 곱해져 있지? 별량의 확률을 곱한 걸 전부 더하는 거니까 평균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자, n이 얼마야? 몇 번 시행한 거야? 여기 적혀 있잖아. 여기 이런 것들이 시행 횟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p는 얼마야? 여기 p잖아. p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도 된다고? b 쓰고. 왜? 이게 독립시행의 정리니까 독립시행의 정리를 쓴다는 것은 바로 당연히 독립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고. 당연히 여기 요 R이라는 건 횟수지. 횟수가 몇 번 나왔나. 당연히 두 종류의 확률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식만 딱 봐도 독립시행의 정리.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2와 쓸 수 있다. 이때 얘가 의미하는 건 평균이었지. 평균. 이때 평균은 뭐라고? n p라고. 그러니까 얼마야? 2.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왜 간단하게 np 구하면 되는가? 그냥 상식선에서 잠깐 이야기해볼게. 자, 동전 100번 던져. 반면이 몇 번 나올까? 당연히 사람 따라 다 다르지? 근데 대강 아주 여러 명이 동전 100번을 던졌어. 그럼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겠니? 동전 100번 던졌을 때 한 명이 몇 번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 평균인 것 같아? 50번이겠지? 절반. 100번 던질 때 한 명 나오는 게 2분의 1이니까 50번. 간단하게 NP가 평균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물어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어. 시그마 R을 0에서 12까지 아래 제곱 빼기 아래 제곱 곱하기 12C의 R 6분의 1의 R승 6분의 5의 12 마이너스 R승. 자, 이렇게 물어봤어. 얘는 분산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분산 아니야. 왜? 요걸 의미하는 거야, 요거. 얘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치? 이게 따로 기억 안 썼는데, 결국 얘는 Vx가,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야?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X제곱에 해당하는 식이야, 요게. 요거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평균 제곱이니까, 이 X 전체 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요걸 의미하는 거고, 얘가 요걸 의미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이 x의 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얘는 그럼 이 x 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돼? vx에서. 얘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vx에서 이 x의 전체 제곱을 더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vx는 얼마야? npq잖아, npq. 여기 지금 이미 구해놨으니까 n, p, q는 1-p니까 q. vx는 요거고. 더하기 평균은 np인데 2인 거 구해놨지? 요 이게 요거잖아. 그 제곱. 요거 계산한 게 얘를 의미하는 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의미 가만히 살펴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걸 수 있어. 자, 근데 요 단원에서 순전히 이런 형식의 문제만 나오느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더 많아. 자, 그런 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자, 어떤 B에, 얼마일까? 12와 4분의 1 시행해서, 우리 사건이, 뭐 예를 들어 3회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푸는 거라면 지금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푸는 걸 물어보는 거야. 뭐 주저리 말을 안 써서 간단하게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적었어. 어떤 시행을 하는데 얘가 B의 12의 4분의 1인 것을 만족하는 시행이야. 딱 보면 뭘 알아야 돼? 아, 독립시행이구나. 12번 시행했구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구나. 근데 12번 시행 중에 3회 나올 사건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돼? 당연히 답은 어떻게 쓰는 거야? x가 3번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12c의 3회 12번 중에 3번 나와야 되고가 4분의 1이 3번 3번 그렇다면 아닌 게 9번 요거지. 요걸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이항분포로부터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문제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부분까지 설명했고요. 요거 다음 단원이 이제 확률 밀도함수 부분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일단 대충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은 가능하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